안녕하십니까. 오늘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정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일자리 잡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자리 잡 토크 콘서트는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중심 일자리 대구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소통 회상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클레어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희상 의장님의 적회의사가 있겠습니다. 후에 정치사회노동위원회 김웅수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 후 기념 촬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파페라 송클레어의 공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 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past in lov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 be white.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 be wh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
그럼 지금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반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과 황운도청 대구지역본부 선별대표자 그리고 유관계인 강의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희상 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서구 고용노동시청 김성호 시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김규육 노동정책자문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선별대표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보위장이시며 전국자동차노련 대구시버스 노동조합 위원장이신 정병아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전력노동조합 대구지부 배원길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장병도 수석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연합노련 대구지역본부 박배일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대구지부 권도원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 양상훈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이재규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김덕환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노동권익센터 이강주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에 특별 강연해 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희상 의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네, 강제로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이 강추위에 동지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오늘 이 좋은 행사를 해서 그런지 날씨가 약간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또 내일부터 춥다 하니까 건강에 정말 좀 유의하시고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이 행사에 뭐 특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문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모시고 이 좋은 또 말씀을 좀 듣고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동지 여러분도 기왕이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히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80년도 초에 노동운동의 황태자라고 또 불릴 정도로 강력한 이제 노동운동을 이제 하셨고 이 강성노조로 그 당시에 유명한데 굉장히 뭐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 서울대학교 이래 나오시면은 뭐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이래 가면 되실 텐데 또 뭐 이 노동운동 이 하신다고 또 뭐 옥고도 2번씩이나 이제 치르고 또 그 이후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인정받아가지고 국회의원 3번 또 경기도 도지사 이제 2번 하시고 지금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뭐 또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 또 대구에 이 수성갑 지역에 그때 한국당이시던데 한국당 수성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김부경 전 국회의원하고 또 경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때 당선돼서는 계속 이제 대구에 머무실 텐데 뭐 떨어지시는 나무에 이제 또 큰 일을 위해서 또 서울로 이제 홀로 가신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80년대 어떤 노동운동, 90년대 노동운동, 또 2000년대 노동운동 시대별로 각각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로 해서도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떤 전투적 노동운동보다는 국민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합리적 어떤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노사 간의 어떤 이 문제만으로 생각하기는 좀 이제 협소하다.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과 또 가족, 그다음 국민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사 간의 어떤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어떤 이해심을 가지고 노사가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개혁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연금개혁 분명히 해야죠. 왜냐 미래 세대에 우리가 부채를 물려줄 수는 없고 교육개혁, 백년대계를 위해서 분명히 교육정책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노동개혁, 이거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노동개혁 들고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기는 참 이제는 좀 피곤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기억을 하기 전에 노동개혁을 하기 전에 좀 사회적 협의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사정위원회 이런 데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어내는 게 급선무지 이 개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뭐 혁신도 잘 안 되는데 어떤 개혁을 이래 한다 아래로부터 위로까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고 어쨌든 뭐 이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더
큰 범위의 어떤 문제인데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들고 나올 때마다 좀 곤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노동시장 구조개혁 때문에 참 상당히 우리 2천만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고 또한 그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 노동자와 함께하지 못한 이 정권이 잘 되는 정권이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또 눈으로 똑똑히 이제 보아왔습니다. 보아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간에도 큰 실익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신들끼리 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또는 노사 간에 노사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그냥 순탄하게만 이제 걸어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5년에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다. 타임오프 문제도 좀 그렇고 공무원 노조, 교육 공무원 노조 이런 타임오프 문제도 좀 어쨌든 해결을 좀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노동자 간에 극한 대치는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극한 대치는 하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좀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이제 선진국의 우리 대열에 같이 합류해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35,00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이 되는 이 나라에 이래 살면서 정권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큰 기대를 좀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들고 나온 것이 또 노동개혁입니다. 이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을 하기 전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이런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공무원, 그 다음에 정규직 이렇게 협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중에 한 10%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우리 2차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 뭐 이런 그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90%입니다. 90%고 그리고 2차 노동시장에 우리 종사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격차가 커질수록 소득 불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계층 간의 어떤 갈등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을 더 빨리 좀 고민해가 풀어내는 게 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또 유연하나 이런 어떤 문제들도 서로 노사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사회적 대화기구의 어떤 의제를 좀 올려가지고 그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어떤 이 정권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부분에 개혁이라 하는 이런 어떤 명분 아래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개혁이 된다면 많은 어떤 노동자들에게 분노를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서두에도 제가 이 노동자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정권은 결국 좋은 어떤 지지율로 종결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동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이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 노동자들만의 어떤 생각도 있지만 사업자들의 어떤 생각, 그다음 정부의 생각도 각각이 있을 걸로 이래 봅니다.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문제들을 우리 김문수 우리 위원장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정말 궁금해했던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이 자리가 대구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미래의 50년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사, 이 노동 정책 이 부분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러한 어떤 구상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을 나르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대구 지역이라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노사가 상생하고 또 노사정이 함께 어깨 걸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동지 여러분,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오늘 김문수 위원장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어떤 또 생각하는 바가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 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해 주신 김희상 의장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김문수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앞서 김문수 위원장님의 양력을 조금 소개하고 김문수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님은 1970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며 제32대, 제33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희상 위원장님께서 저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출마할 때도 도와주셨고요. 또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제가 되니까 저 사람 반노동인데 어떻게 경제사회위원장 할 수 있느냐 이럴 때도 그렇지 않다. 김문수가 반노동이 아니라 친노동이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대구시 노총 본부의장님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부터 여기 대구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 위원장의 말씀처럼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빨간 교수님들이 저를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이런 데로 공부를 시켰어요.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착취하는 나쁜 제도다. 그래서 생산수단은 공장이나 논밭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몰수를 해서 가지고 공유를 해야지. 개인이 사유를 하면 개인의 사적 욕심 때문에 계속 착취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몰수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하고 그 사회주의로 우리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중국 공산당,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교수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가르치니까 제가 이제 그쪽으로 와서 제가 요 밑에도 지금 아까 노동 역사관 이런 거를 의장님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전태일 대구 남산동 출신입니다. 전태일 동지가 그때 분신 자살을 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1970년 11월 13일
제가 평화시장 노동조합, 정계피복 노조라고 합니다. 그 봉제공장,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일도 하다가 전태일 기념 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이 접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전태일 기념 사업회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하면서 세계 데모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감옥 가서 몇 번 감옥 2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소련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이 무너졌어요. 동독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중국도 보니까 중국에 그때 처음 제 아내가 가봤는데 중국에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는 사회주의를 꿈꾸는 그런 학생운동권이나 노동운동권에서는 중국이 아주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제 아내도 저는 이제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전라남도 순천 여자예요. 구로공단의 세신전자라는 노조 위원장 출신이에요. 우리 형님은 대구 상고를 나왔는데 대구 상고를 나와가지고 서울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 동생도 성남 상대원 공단에 있는 콘티빵이라는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즘 민주화 유공자 이래가고 동사무소 월급 돈을 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받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다 노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주의 나라가 망하거나 그 가보니까 제 아내가 가보니까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예요. 중국 저 대륙에.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가기 전에 볼일 다 보고 밖에 나가서는 화장실 못 가 여자들이. 문짝이 없으니까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볼일을 볼 수 없다 이래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호텔에서 볼일 다 보고 가는 이걸 보고 제가 사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주의는 좋은 나라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사람 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좀 차리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저를 사회주의로 노동운동으로 몰고 왔던 그런 분들의 생각도 이제 바뀌게 돼서 저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시 민주자유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도지사를 2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선거에서 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이 집을 맡아가지고 자기랑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제가 좋다 그래서 맡은 겁니다. 맡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대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를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대구노총회 우리 김상 위원장님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구에 대해서도 우선 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뭐 어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뭐냐 며칠 전에 발표한 김상 위원장 말씀하셨던 노동개혁이라면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바꾸는데 이게 기업 주편이 아니냐 또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한한 것을 월 단위,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유연하게 개편하자는 것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김기웅 장관님 와 계신다면 홍준표 시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아까 통화만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요즘 대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통화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도사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에 대구에 가불방적 아시는 분
함소 들어보죠. 가불방정 많이 아시네요. 아주 크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가불방정 노조위원장 하던 분이 오연봉 위원장이 계세요. 김상 위원장 아시죠? 오연봉 위원장님이 지금 전국 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만나 뵀어요. 그 섬유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찾아가서 만나 뵀는데 오연봉 위원장님이 맡아 있는 섬유산업노동조합, 여기 섬유노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시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한방직에서 왔습니다. 대한방직은 지금 조합원이 몇 명? 250명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한방직에서. 다 대한방직. 대한방직 제일 크네요. 네. 근데 가불방직은 없어졌더만. 근데 대한방직 아직 살아남아있네요. 대한방직은 어디 있습니까? di산동에 있습니다. 디산동에 있습니다. 비산동에. 예. 우리 서부공단이 하면 있는 데 아니고 그냥 따로 공단 안에. 예. 그래서 지금요, 가불방정은 문 닫았죠. 그래서 지금 섬유노련의 전국의 조합원 숫자가 10,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노조할 때는 섬유가 최대 노조. 한 16, 7만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노총 안에서 제일 큰 데가 섬유였어요. 유명한 섬유가 원폭 모방부터 대농 또 반도 3사부 섬유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영봉 가불방정 위원장에서 현직 섬유노조 위원장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죠. 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죠. 섬유 산업이 다 망할 판인데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산업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 어떻게 하면 살려드립니까? 우리나라 군복 있지 않습니까? 얼룩무늬 군복 만드는 것을 저 중국 가서 만든다는데요. 소재를 미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복 뭐? 우리나라 군복은 소재 자체가 중국에서 많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군복까지도 중국에 가서 만드니까 북한 군인이 요즘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입고 나오잖아요. 그 저는 누가 저기 북한이 우리 얼룩무늬처럼 이렇게 요즘에 새로 된 거 그런 걸 누가 북한에 갖다 줬냐 이랬더니만 중국에서 그걸 만드니까 우리나라 군복 원사를 그걸 만드니까 중국에서 바로 북한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군복이나 관에서 쓰는 거라도 적어도 국내 생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거는 국방 차원에서도 보안이 좀 지켜져야 돼.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 산업자원부 섬유과 여기다가 지금 부탁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오영봉 위원장 말씀 듣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오영봉 섬유산업위원장 바로 지금 또 살기를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세요. 그 노조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데 이분이 사시기는 지금 대구 사실 여기는 안 오셨습니다만 그래서 대구는 섬유산업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전태일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미신을 하셨어요. 여기 남산동에서. 그 여기가 봉제 섬유의 중심이 대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모집, 제 누나도 제일 모집 공장에 다녔어요. 어릴 때. 그것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그렇게 섬유가 많은데 섬유산업 전체가 코롱 이런 게 다 신천동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섬유산업이 없어지니까 섬유노조도 자동으로 10,000명이 안 되니까 힘이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공무원 노조가 제일 커지고 공공노조가 커지고 왜냐하면 공무원은 못 없애니까. 그리고 여기 대구 지하철이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택시, 버스, 뭐 이런 것들, 개인 택시 이런 것들은 모두 시작. 그러다 보니까 섬유 자체가 지금 산업이 무너지면은 노조도 무너진다. 산업이 발전해서 점점 커지면은 노조도 커진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공공노조 이런 것들이 점점점 남아있고 교사노조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라든지 교사노조. 이 교사노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오셨네. 교사노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디서 오셨는지. 예, 반갑습니다. 대구 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범입니다. 정교조랑은 다른 신생 노동조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감천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올해 초부터 노조 자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이 되면 이제 근로시간 면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사무실에서 선생님들 교육 현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교사 노조도 요 희망이 없어요. 왜냐? 학생이 없어요. 그렇죠? 학생이 자꾸 줄죠? 예, 저 한 10년 뒤에는 반으로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 지금 10년 뒤가 아니고 해마다 죽어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지금 죽어요. 경북대학교가 공립대학인데 경북대학교도 미달이에요. 부산대학도 공립대학인데 부산대학도 미달이에요. 지방 공립대도 미달이고 뭐 지역에 있는 엔간한 학교는 거의 다 미달이에요. 학생이 없어요. 1년에 23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그동안에 50만 명 이상 태어나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애가 없는데 시집장가 안 가고 애 없는데 교사노조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공무원은 이게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든지 군인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군인도 죽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시집장가 안 가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다 죽어요.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는 서울도 인구가 줄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지금 시집장가 안 가고 애 안 낳으면 그 뭐 늘어날 수가 없다. 이거는 다 같은 생각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산업 전체가 위기고 인구가 지금 감소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위기인데 대구는 대표적으로 대구는 오늘도 보니까 정말 제가 서대구역에 내려서 보니까 이까지 오는데 굉장히 땅도 많고 아파트도 높고 좋은데 또 거기다가 대구 공항이 군위로 가면서 군위까지 편입을 했잖아요. 땅은 엄청 넓어졌는데 대구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도 좋으니까 뭐 대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대구는 뭐가 문제냐? 제가 있어 보니까 대구 이제 우리 김상희 원장 계시는 택시가 그냥 손님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제가 대구 사람이 만든 음식점이 서울에 바로 우리 광화문에 우리 사무실 바로 지하에 체인을 열었어요. 본점은 대구에 있는 음식점인데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이리 왔어요. 그 점심 잘하더라고요. 대구 사람들 음식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대구 사람 음식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 여러 명이 같이 먹었는데 우리 직원들 같이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업 이런 것들은 잘하면 이제 생산이 있는데 어쨌거나 대구의 기업이 지금 다른 데까지 나가가지고 해외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구에 그 밥 먹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소리가 대구는 관광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가보지를 못한다 이게요. 부산에는 해수욕장 있으니까 가봤는데
대구는 관광지가 아니니까 대구 아무도 못 가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대구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뭘로 대구 관광을 할 거냐? 그러면 대구의 관광지는 팔공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비술산이 될 거냐? 아니면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동대구역에도 딱 내리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거기다가 박정희 동상을 딱 세우는 거죠. 그럼 박정희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대구가 난 세계적인. 그럼 거기 와서 사진도 한번 딱 찍고 이러면은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살기 때문에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줄어들 거다.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바로 여기 근처 살잖아요. 달성군 육아면. 육아읍이죠. 육아에 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와서 살기 때문에 대구 관광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대구에 유명한 사람이 이병철. 삼성상에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아까 의장님하고 간부도 같이 돌아가는데 삼성상해가 대구에서 지금 거기 침산동입니까? 삼성상해 거기에 저도 이제 거기 오페라 하우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모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병철 같은 사람이 여기 대구에 삼성상해도 있다 이러면 그것도 관광객이 한 명이 늘어날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전태일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대구에 뭔가 이렇게 관광 자원이 바다도 없고 그렇지만 다른 걸 가지고 이걸 뭘 개발할 거냐 이런 생각을 홍준표 시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대구가 관광객이 좀 늘어나겠냐? 그럼 더워서 오겠느냐? 더울 때 그럼 치맥 축제. 그럼 치맥 축제를 하면 맥주 파는 사람은 맥주 먹으러 오는 사람도 몇 명 안 있겠느냐? 그런 축제든지 아니면 아까 오페라. 대구는 아무래도 뮤지컬 한다. 뮤지컬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대구 영화제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안 하더라고요. 영화제는 뮤지컬보다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필름만 돌리면 되고 이 뮤지컬은 직접 나와서 가수가 노래를 하니까 돈이 좀 들어가요. 밥을 먹고 해야 돼. 영화 필름은 그냥 사다가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제 같은 것들이 돈이 적게 들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노조로서는 이제 어떠냐?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뭐냐? 아마 의장님은 반대하실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보통 현대자동차를 유치를 했는데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보다는 봉급을 반 이하, 연봉 한 4천만 원밖에 안 받아요. 울산 현대자동차는 지금 1년 평균 연봉이 제가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9,600만 원 되더라고요. 1인당 평균. 전국에 울산 현대자동차 전체 평균 9,600인데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에서 만든 그 자동차 공장은 현대가 19% 투자를 했죠. 그런데 그거는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나 광주 전체로 보면은 그 4천만 원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구는 지금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구 오면은 좋은 점이 대구는 노사 관계가 비교적 상당히 협조적이에요. 그렇게 투쟁을 많이 하고 화물연대 하듯이 그런 투쟁을 많이 하진 않아요.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세계 극렬한 투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대구는 비교적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점은 노사
화합이 되는 데를 좋아해요. 두 번째, 대구는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요. 의장님 맞죠? 예. 제가 그 조사를 해보면 대구가 여러분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밥값이나 물가도 여기가 조금 값이 싸요. 소득도 조금 낮고. 그러면은 여기가 그만큼 유리해요. 땅값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구, 이 경산 뭐 여기 구미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대구 경북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수도권에 비해 많이 사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요. 그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그렇게 많이 구하는 게 없다. 제 고향은 영천인데 영천 같은 데는 보면은 공장하는 사장들을 내가 만나보면은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이러면 사람은 못 구하기 때문에 전부 영감님하고 할머니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공장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대구서 통근버스를 어디 대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침마다 모셔가지고 영천에 일하러 갔다가 퇴근할 때도 모시고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일할 만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농촌에는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지금 특히 대구 시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 교육도시 아니냐?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대구에 좋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걸 발전시켜가지고 유학을 오게 만들고 서울서도 대구에 고등학교 유학을 가자. 그 다음에 대학교 유학을 가자. 대구. 그 다음에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서도 대구에 유학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대구 발전에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없어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 이것이 최대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서 검사밖에 안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검사만 하고 변호사 잠깐 해보고 그 외에는 해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 된 지 이제 뭐 불과 7개월, 8개월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볼 때는 첫째 이게 범죄자냐 아니냐. 두 번째 이게 우발적인 범죄자냐 상습적인 범죄자냐. 세 번째 이게 개인 범죄냐 조직 범죄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화물연대가 남이 차를 가는데 그 앞에 들어놓는다. 그 차 운전하는 차주 운전자한테 쇠총을 가지고 너 왜 운전하냐니까 쇠총으로 쏜다. 이게 다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해서는 혼자가 아니고 또 화물연대가 자기들 주장할 때는 조합원이 22,000명이라고 말해요. 이봉주 위원장 주장은 한 2만 명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한 2만 명이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다른 차량이 움직이는 거 못하게 하고 막고 이러니까 이건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달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 5월 달에도 또 했잖아요. 지난번 6월 달에 또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는 이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됐냐. 전에는 경찰이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더라도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앞에 이렇게 막아주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바로 체포해요. 두 번째, 그 차량이 운행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부산항이라든지 의왕, 경기도 의왕이 있어요. 의왕에 가면 거기서 이제 모든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이런 것들 싣는 데인데 그 역에서 싣는데 거기에서 방해하는 사람은 앞에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하면요 바로 제 오른쪽 편에 경찰이 같이 동승을 합니다. 같이 타줘요. 경찰관 정복 입고 옆에 탑니다. 그 다음에 앞에 경찰 배차가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네. 그래서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를 멈춰라. 이게 화물연대의 구호인데 물류를 뚫어줘. 경찰이 나서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파업을 하더라도 조합원이 아니거나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해요. 화물연대는 차량 한 대가 2억 1천만 원, 벤츠 이런 거 요즘 많아요. 이런 굉장히 비싼 차를 할부를 부어야 되는데 한 달에 많이 부는 사람은 막 500만 원씩 이렇게 부어야 돼요. 그 일 안 하면 이거 할부금은 안 갚으면 돈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할증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화물연대가 사실상 항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 사람은 용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 이 사람 눈에는 뭐 이재명 그러면 대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 대장동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 불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사실 불법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징역 22년형을 살리고 그 재산에 있는 거 다 추징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징역 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또는 특검 검사 검찰 반장 그래가지고 직접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장도 잡아놓고 구속 국가정보원장 4명을 다 구속시켰어요. 대통령 2명, 대법원장 하나, 국가정보원장 4명, 그 다음에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 다 구속시켰어요. 그 사람 자살하고 죽고 이랬지만 무려 200명 이상을 잡아낸 사람.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이거는 검찰공화국이냐 이거 뭐하냐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법을 확실히 지키겠다.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사정없다. 이거 누구라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잡아낸다. 굉장히 강력한 법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그런데 여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노조에서 볼 때는 화물연대 왜 저렇게 잡아냈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요. 불법하는 거 잡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나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잡아넣지를 않아요. 잡아넣지도 않을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잡아넣.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김희상 위원장 말씀하셨어요.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러면 왜 우리는 현대자동차라는 연봉 평균이 그 이제 총 직원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데 평균이 1년에 한 9,6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택시 하는 사람들은 왜 1년에 연봉이 4천만 원도 안 되나? 우리는 왜 이렇게 적어서 빈 택시회사 차고에 꽉 서 있어. 차가 안 다니고 와요. 운전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왜 이러냐? 이게 이중구조 아니에요. 그럼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는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실제로 일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지금 그걸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나치게 격차가 심해서는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1번이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명심을 하고 노조운동을 하더라도 한국노총은 뭐 불법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민주노총의 일부 과격한 노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노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밑에 또 아까 의장님하고 돌아보니까 한국노총 역사도 여기 잘 안 써놨어요. 한국노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1945년부터 한국노총, 철도노조, 전력노조, 한국노총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반면에 좌익노조인 전평은 전국노동자평의회 전평은 박은영이 하고 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김일성하고 합작하는 이거를 했어요. 그게 전평이에요. 한국노총은 전평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주역이에요.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하고 한강의 기적을 할 때도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 한국노총이에요. 한국노총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민주노총은 그때 이제 없었어요.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개발을 한 주역이 한국노총이에요. 세 번째,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역이에요. 저도 한국노총에서 금속노조 도로코 저는 분회장 출신. 제가 다니는 공장 한 그것도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노조위원장인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는 투표하고 선거하고 민주적으로 하는 그 습관이 저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가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은 돈 번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 경제 기적의 주역, 민주화의 주역, 이 세 가지는 한국노총을 따라올 데가 없어요. 민주노총은 절대 못 따라요. 그 사람은 건국에도 기여한 게 없고 경제 기적에도 기여한 게 없어요. 민주주의도 지금 한국노총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어느 정당보다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한국노총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느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민주노총 하는데 그냥 뭐 뒤로 슬슬 따라다니는 거 이렇게 하는데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거 따라다니면 안 돼요. 한국노총은 자기 독자적인 자부심, 정당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들어서 세계 최고가 는 4차 산업시대의 중심 노동조합 총연맹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노총이 김상 위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업이 대구를 찾아올 수 있게 또 좋은 학생들이 대구로 유학 올 수 있게 관광객도 대구로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하시고 우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노사정위원회. 그래서 노조와 사용자와 정부 같이 모여가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내려온다고 참석 못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우리 사무실 서울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 화물연대하고 거기서 세 사람 화물연대하고 국토부 사람하고 그 다음 운송회사하고 화주하고 이렇게 사자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하는 그 대화의 테이블이
우리 서울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가 여기 대구 오는 동안에 거기서 하고 지금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왜 근로시간 자체를 노동시간 제도를 왜 주 52시간을 바꿔가지고 연단위로 하자 그러느냐? 그러면 혹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그건 하나의 안이지. 이제부터 토론을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노총하고 같이 토론을 할 거예요. 잘못된 건 안 하면 돼요. 제가 뭐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건 하나의 안을 발표한 거예요. 교수들이. 노동부의 부탁을 받은 권순원 교수를 저하장으로 한 교수들이 발표한 거예요. 지나잖아요. 그거 그러면 노총에서 대표가 와가지고 이번 내년 1월 17일이 노총위원장 선거 아니에요. 선거 마치면 노총 대표 한 사람 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 경총에서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경제기업원 장관 오고 그 다음에 저도 참석하고 거기 오고 이래가지고 대화를 해서 합의되는 거는 고치고 합의 안 되면 안 고치고 근데 안 고치고 그냥 가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대구 같은 데는 손해가 많이 날 거예요. 그 판단해서 그런 의견이 많은 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면 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에는 타협, 불법하고 대화하고 타협은 아니에요. 불법은 그냥 바로 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고치고 근로시간을 어떻게 하자, 임금을 어떻게 하자, 휴가를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 대화를 통해서 항공노총하고 특히 민주노총은 대화도 잘 안 해요. 항공노총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겠다.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제 말씀은 이상 마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지 않느냐 아까 뭐 의장님 생각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의심스럽다 그런 것도 말씀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께 있지 않습니까?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한번 해주시면은 김은수 위원장님 됐을자 적색했을자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 선배로 많이 오셨는데 예 말씀하시죠. 이따가 그리고 여성들은 대구에는 여성들이 조금 기가 주고 있는데요. 기라도 여성들께서 꼭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마칩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질문하신 분은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해주시면 제가 소리가 조금 안 들려서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내년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 최저임금은 그거는 뭐 제가 우리 경산호에서 하는 건 아닌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물가가 7% 올라되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간 만큼 최저임금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본전치기. 그죠?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 최저임금 5% 올라야 본전치기. 그런데 지금 물가보다 적게 올랐다. 그러면 그건 봉급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최저임금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최저임금 좀 적게 올려야 돼요. 그건 아마 그 전문가들이 보여봐. 노동계를 대변하는 사람들도 그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닌데 적어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은 올라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좀 거기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해서 질문할 거 없으면 그냥 자기 소개라도 한번 하시죠. 여성 보고 저는 대구 지하철 메트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신윤아입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요, 교섭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메트로 환경이 이제 공기업으로서 자회사를 만들어가 해 나갔는데
원칙은 임금을 중소기업 임금을 준다 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 단가를 주기로 돼 있는데 그걸 10%를 까니까 최저임금보다 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최저임금보다 못하면 뭐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용역을 하다가 자회사로 됐으면 공기업 직원 공무원이 됐다고 조화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근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거는 적게는 아니고 최저임금 중에서 줍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적게 주는 게 무슨 보관하는 최저임금 받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대구 메트로는 제가 타고 다녀보면은 너무 깨끗하고 여기는 서울은 막 복잡하고 차도 낡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는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막 청소도 해주시고 막 감사드리는데 지금 임금을 많이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메트로에 우리 그 방금 조합원 동지께서도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죠. 그거만 해도 얼마입니까? 저는요, 정년 보장된 분들 보면 저는 부러워요. 저는 2년짜리, 저는 2년 뒤, 지금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저는 2년째 계약직이에요. 2년 되면 전 집에 가야 돼요. 홍준표 시장 4년 하면 집에 가야 돼요. 윤석열 5년 하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메트로 60세입니까? 61세? 55세? 65세? 우와. 절점 취직 좀 시켜주세요. 65세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나는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으면요, 그거 갖고 자꾸 사람 감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기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야 되지만 지금 같은 때는 정년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차츰차츰 올려나가셔야죠. 한꺼번에 너무 막 안 준다고 막 파업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잘라요.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또요. 네. 마이크 좀. 예,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 버스 농장 신흥지부 지부장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우리 의장님 말씀 우리는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근데 모든 정권에서 보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제가 봐서는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격차가 정말로 모든 정부에서 손질을 하다가 지금 아직도 뭐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아까도 광주의 일자리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 시민들은 모두 다 저녁이 있는 삶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역대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하면 워라벨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저녁에 일 마쳐 와서 근로시간 낮추면 좋습니다.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도 우리가 멕시코 당이 제일 컸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좀 많이 오르고 하면서 좋아졌는데도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으니까 저녁 일찍 퇴근해서 뭐 집에 가서 손가락 빠는 거다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임금이 좀 있어야 영화도 앞으로 보고 이게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말입니다. 저도 신문 보고 언론 봐서는 아는데 우리 대기업에서는 1년에 수백 조씩 근무에 쌓입니다. 그래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진짜 우리 임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여기 우리 선생님보다 더 젊은 분 선생님은 아직 20대입니까? 30대? 그리고 20대들 보면은 진짜 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하고 임금이 올라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임금이 많이 올라갈수록 자꾸 사장들이 로봇들을 쓴다든지 자동장치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값이 싼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 베트남도 요즘 잘 안 가요. 방글라데시 딴 데로 자꾸 간다.
값싼 데를 찾았어요. 공장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공장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제 생각에는 집값이 첫째 떨어져야 된다. 그죠? 집값 떨어지고 있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너무 떨어지면 또 집까지는 사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계속 좀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 청년들이 20대가 30살 되기 전에 집을 한 채 임대를 받든지 어떻게 장가갈 수 있게. 집 때문에 장가 못 간다는 소리 안 나오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거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만 아까 말씀드렸고 물가가 5% 올라가면 봉급이 5% 깎이는 거죠. 물가를 잡아줘야 되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겨야죠. 이런 거를 위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애들 학교만 보내면 되지 또 꼭 학원을 꼭 보내야 되냐. 과외를 몇 개씩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 봉급을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될 수 있도록 학교 공부를 훨씬 더 내실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지금 교육부 장관 2주호도 대구 사람. 근데 이주호가 아주 잘해요. 교육부 장관 경험도. 학교에 과외를 적게 하고 애들이 지방에서도 대학 다녀도 취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 과외를 많이 하고 이런 거 봉급 깎아먹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봉급이 돈만 봉급이 아니라 집값, 물가, 교육비, 학원비 이런 게 다 우리 봉급을 깎아먹는. 그러면 이런 거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를 아마 우리 한국노총 대구본부에서 많이 앞으로 하시겠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생활의 질이 올라가고. 예. 또 그다음에 여성분 중에 한 분 하시면 좋겠네요. 예. 궁금한 사항이 많겠지만 질문은 한 가지만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좀 예. 저 뒤에 드시죠. 자기 소속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우정노동자 경북지방 중공장 이주입니다. 우정노동자. 우정. 네, 저도 고향이 이주입니다. 예. 오늘 대구 방문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 노사 상생협력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 노사평화의 전당을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너무 잘해놨는데 정말 여기는 첫째 내가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멋진 이 상생센터 여기 왔는데 대중교통이 안 좋은 것 같다. 지하철이 여기 오든지 아니면 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버스 노선 만드는 게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적자 노선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걸 이용하려면은 첫째 버스나 지하철이까지 와야 된다. 1. 두 번째 여기 와서 의장님하고 돌아보니까 민주노총 이야기는 막 써놨는데 한국노총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는 한국노총 이야기를 많이 써야지. 저 밑에 역사관에 아까 말씀처럼 한국노총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다.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라 주역이다. 두 번째 경제 기적의 주역은 한국노총이다. 세 번째 민주주의의 주역이 민주화의 주역이 한국노총이다. 이걸 확실히 써줘야지.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런 건 앞으로 고쳐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좋은 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지어놨는데 교통이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 여기 들어와서 딱 보면 자부심이 생기도록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내가 긍지를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역사관을 좀 더 내용을 보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분만 더 일단 질문 요청이 있어서 한 분만 더 이제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성 중에 한 분 하시면 좋겠는데 하고 그다음 없으세요? 그 대구 여성들을 얼마나 남자들이 괴롭혔으면 질문도 못하게 그런 소리를 밖에서 하거든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대구도시철도 동자에서 대응협력자라고 전하입니다. 철도요? 예, 대구도시철도 동자입니다. 어디 근무하세요? 이게 말씀 예, 대구 도봉사 지금 예전에 지하철이 지금 대구 도봉사로 바뀌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대구는 전국에서 전국 취업난이 가장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기업 투자를 위해서 대구시가 애쓰고 지금 항상 좀 제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지금 대구 청년 취업 해소 및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청년 취업이 지금 해소 및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대구 시의원은 가장 일자리 위치죠. 근데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방법이 결국은 기업이 와야 되는데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기업이 여기 와서 돈을 벌 수 있어야 와요. 기업이 돈 쓰러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돈 벌러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저런 데 막 더운데 힘든 데 가나 돈 벌러 가고요. 그럼 대구 올 때 대구 와서 돈 벌 수 있겠다 싶을 때 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오느냐?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도 대구 와서 돈 벌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대구에서 생활하면 느낀 것이 대구는 병원이 많고 의과대학이 많아요. 그리고 이 의사가 많아요. 의료 부분에서도 대구에서 머리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북대학 의과대학 김정철 교수가 머리 잘 심는 거 이거는 전국 1등이거든요. 머리 대머리 빠진 사람 여기 오면 막 심을 수 있어요. 잘해요. 그 다음 다른 수술이나 이런 것도 잘해요 대구가. 그래서 대구 의료산업 이런 거를 발전을 시키면 되는데 뭐 여기저기 해놨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그 과단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맥힌 데를 뚫어내겠습니다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관계가 평화적으로 잘한다. 우리 김위상 의장님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노조 지도자들이 노사관계를 잘 이끌어 주셔서 이거는 점수가 많아요.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점수가 높아요. 두 번째, 대구가 대체로 아까 말씀처럼 봉급이 적어요. 임금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은 기분 안 좋겠지만 기업하는 사람은 이게 매력적이에요. 값이 사니까. 그러니까 좋잖아요. 세 번째, 여기 또 대학도 많고 학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유리한 조건이 많아요. 어떤 분은 대구는 항구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독일에 가보세요. 항구가 없는 저 알프스 산 밑에 그게 바로 바이에른주에 뮌헨 이런 데가 항구가 없어요. 대구는 항구가 포항도 있고요. 부산도 가깝잖아요. 독일에는 훨씬 더 알프스 산 밑에까지 바다가 없는 그런 데도 다 자동차 산업이고 신발 산업, 아디다스 뭐 이런 거 다 아우디 뭐 폭스바겐 다 항구 없는 데에서 자동차도 많고 다 해요. 대구는 절대로 기업하기 나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노력하시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구는 항구가 없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독일에 그 항구가 있는 데만 발전하고 항구 없는데 항구에서 제일 먼데 독일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에른주나 이게 독일에서 가장 잘 살아요. 뮌헨인데 거기 한국하고 제일 먼 데가 제일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없이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대구는 안 돼. 왜 안 돼요?
좋은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절망이라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나 도시에나 절망을 퍼뜨리는 이건 안 돼요. 절망의 바이러스는 폐허를 가져요. 희망을 가지면 이번에 저 왜 봉화에 아연 광산에서 두 사람이 커피 몇 개 먹고 열 며칠 동안 견디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 나이도 60몇 살 된 노인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커피고 몇 개 먹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12일만이면 14일 살아난 거 아시죠? 희망을 가지고 나 안 된다. 아 여기 지금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사냐? 살았잖아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구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구의 적이 항상 희망을 가지고 대구는 할 수 있다. 바로 박정희 정신이 뭡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맞죠? 저하고 같이 하면 된다. 해봅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대구 정신이 돼야 돼.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누구라? 이 한국어 좀 정신 되세요. 예, 우리 여성 한 마이크 좀 갖다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지금 회사에서 인사관리를 관리소장들한테 맡겨가지고 복수노조가 있는데 우리 노조에 노조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복수노조가 있는데 그거는 네. 우리 저 김상위원장님하고 막 상대적으로 노조 일은 우리 한 노조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인사철에 전체 직원들이 한경사 직원들이 아주 불안에 떨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우리 노조 자연적으로 막 빠져나갑니다. 숫자가 제일 많아서 제일 적어졌어요. 빠져나가면 안 되고 노조 위원장들, 노조원들은 노조의 사람이 몰려오게 빠져나가면 이걸 다시 시작해요. 예, 그런데 뭐 하여튼 회사가 인사 문제부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노조가 불이익 주고 하면 불이익 안 되죠. 오히려 노조하는 사람은요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항의를 해도 들어주시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회사의 사장님하고 총괄본부장이 바뀌는 셈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저는 경기도청에 도청하면서 처음에 노조 공무원이 뭐 노조하냐 이래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노조하는 사람은 승진을 먼저 시켜줬어. 노조위원장. 그리고 노조를 왜 나쁘게 생각하냐? 공무원들 노조가 오히려 부정 비리도 감시하고 열심히 하자.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노조를 저희들은 노조들 열심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하면 노조하는 사람부터 승진하는 거지. 그 조합을 자꾸 빼가가요. 안 그래요. 그거는 근데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김상위원장하고 상의하시고 저는 그거는 노조하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다는 거 그거는 안 맞아요. 지금 그런 데가 없어요. 왜냐 노조를 하면은 노조하는 사람 일도 잘하고 생각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노조하는 사람도 말도 잘하고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더 민주적으로 왜 불이익을 받아요? 민주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걸 고치는 것이 노동조합 정신이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정말로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게 노동조합 정신이죠. 힘 안 드는 거 하는 거 그건 노조 정신. 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막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고 편파적으로 그래 합니다. 좀 그거를-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거를 이기고 우리가 뭉쳐가지고 앞으로 가자. 그게 노동조합 정신입니다. 노동조합 정신은 나약한 게 아니고 강인한 것이고 노동조합 정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같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정신이 노동조합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한 번 더 계시다 해도 됩니까? 저 끝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고 강연을 조금 이제 마치도록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스크 벗고 해주세요. 제가 소리 예. 제가 위원장님 예.
세아자동차 택시분의 위원장 지성입니다. 예, 우리 저 김상현 위원장하고 같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위원장 오실 때 해가지고 제가 멀리서 1시간 달려왔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처음에 그 우리 택시 그 과거가 몇 년 전에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오셔가지고 대구 오셔가지고 하루 체험하시고 어떤 체험하시나 택시를 KS 택시? 예, KS 택시. KS 택시? 아니요, 저는 세아 다섯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참석해서 응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 뵙고 처음 만나 뵙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물론 뭐 택시가 힘들어서 체험을 하시고도 뭐 이것도 뭐 하시겠지만은 그죠?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택시가 좀 그 과거 시간을 운행하면서 최저임금 못 받는 그런 좀 힘든 업종이거든요. 예, 거기서 우리 위원장님이 좀 힘을 좀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 국회의원도 하셨고 당시장도 하셨으니까 뭐 정치에도 좀 잘 아시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민주당이 뭐 가짜 뉴스 내어놓은 걸 아니 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방송에 했듯이 좀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택시 중에 대구 택시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저는 서울서 되고 경기도 31개 시범 다니면서 다 해보고 근데 대구 해봤는데 대구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대구 택시 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데 답이 뭐냐? 택시 요금 올려야 됩니다. 택시 요금이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택시 요금이 지금 3,800원, 대구도 3,800원이죠. 3,300원이요? 대구는 또 덜 내. 그 3,800원 해가지고는 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 요즘에 10년 할증도 올리고, 대구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10년 할증도 올리고, 조금 있으면 또 다 올라가서 조금 올려야 됩니다. 택시는, 왜냐하면 서민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택시 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택시 타는 사람 돈 좀 더 내야 돼요. 그래야 택시 기사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금 올리게 되고,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택시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요금 올리는 게 1번. 그 외에도 택시에 대해서는 화물, 제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화물연대는요, 앞에 그 트레일러 차, 벤츠가 2억 1천만 원 주고 사요. 그 다음에 볼보가 뭐 한 2억, 그 독일의 이게 뭐 한 1억 8, 9천. 그럼 택시 기사들은 뭐 진짜 어렵잖아요. 그 트레일러, 컨테이너나 시멘트보다 훨씬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택시 기사는 왜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럼 한다면 저는 1번이 택시 기사들 좀 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그 중에 특히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좀 고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요금이 세계적으로 값이 쌉니다. 택시가 특히 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이 그래도 뭐 택시기사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잘 살 수 있느냐, 근데 가짜뉴스 이런 것도 어떻게 막느냐, 그런 부분은 방송 부분에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도 가짜뉴스 추방본부를 만들어서 해요. 국민들이 지금 각성해요. 가짜뉴스는 안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면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박근혜하고 박정희는 돈을 스위스 은행에 30조, 300조, 400조를 숨겨놨다. 다 가짜잖아요.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아무도 안 걸리잖아. 미국도 안 걸리고 우리도 안 걸려요. 그런 가짜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는 이거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이런 거는 이건 안 되지. 불량식품 가짜 이거나 불법 이건 안 돼요. 그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뭐 경쟁을 하든지 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대구는 특히 정의감이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구가 없었다면 과연 6.25 때는 어떻게 했겠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5년을 생각하면 만약에 지난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대구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대구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닌데 확실하게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 대구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지역이 대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앞으로 크게 저는 축복받고 잘 될 것이다. 저는 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김상 위원장님과 우리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가 중심이 돼서 하여튼 한번 해보자고. 긴 시간 동안 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답해 주신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